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2년 12월 28일 제주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2012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2012년이 벌써 다 갔습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었는데 자, 어찌됐든 2012년대에 접어들어서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또 수요층은 어느 정도 일정한 데 비해서 공급층인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선택하는 폭은 굉장히 넓어졌지만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쟁이 심했던 2012년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한 해 동안 강타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자, 2012년의 마지막 경마는 부산 제주 경마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주에는 서울 경마가 시행이 안 되고요. 부산 제주 경마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경마가 이제 안개가 상당히 많이 끼기 때문에 늘 그 지대가 이렇게 움푹 파인 지대라서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능선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제주 경마장이기 때문에 그 안개가 상당히 많이 낍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어찌됐든 자, 제주 경마와 부산 경마 2012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제주 경마하고 부산 경마는 강타가 좀 잘한 것 같아요. 꾸준한 성적 속에 부산 경마만큼은 강타가 최고였고 제주 경마 역시도 UCC 경마 방송을 1년 이상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서울 경마든 제주 경마든 부산 경마든 똑같아요. 이 말의 성장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똑같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인 모토를 갖고서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예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시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1년을 통계를 내봤을 때는 그게 가장 이기는 경마의 지름길이 아닌가,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석을 바탕으로 하는 예상이 그래도 가장 정확한 예상이고 가장 그래도 통계치를 봤을 때 가장 좋은 적중과 환수를 보인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는 총 12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지난주 서울 경마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갔듯이 금주 제주 경마하고 부산 경마도 상당히 배당이 많이 터질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제주 경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차 경마만 여러분들이 시행을 해서 그렇지 자체 제주 경마 상당히 어렵게 시행이 되고 있고 쪼락말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이 서울 경마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역시도 제주 경마는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 위주로 해서 중배당 이상의 초점을 맞추고 경주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제주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바로 이 1경주가 보이는 인기마. 보이는 인기마는 한마디로 해서 가라. 숨어있는 복병마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이거는 바로 성장마 경주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주마도 성장마 경주에서는 이변이 속출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도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시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 먼저 2번 공명정대입니다. 2번 공명정대. 자, 일단 마필 자체가 데뷔전과 이전째의 순차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선행력은 부족하고 종반 탄력도 부족한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마필이긴 한데 완성도 부족한데 그래도 이 경주력 패턴상으로 봤을 땐 순차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약편성이라면 2번 공명정대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3번 상큼입니다.
아마도 당일 최고의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일 최고의 인기마. 왜? 그동안에 보여준 전력 자체가 꾸준하게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 시에도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보여준 전력상으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3번 상큼이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자, 4번 물소리입니다. 이 마필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계속적으로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하게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이 당일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공산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강타가 이번 경주시에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정재수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키포인트로 노리고 들어간다. 자, 이 마필을 노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에서 실질적으로 이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8번 정재수라는 것이 지난번 데뷔전 때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데뷔전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데뷔전을 치르다 보니까 마필 자체가 선행이 발주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스피드가 안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스피드가 안 나오면서 종반 탄력도 미직지근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8번 정재수라는 마필의 잠재력은 나름대로 우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이 당일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8번 정재수는 때려야 되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번, 8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하고요. 이놓고 3번, 8번 쪽에 승부를 던지는 제주 1경주 이 8번 정재수라는 마필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제주 1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에게 키포인트를 맞추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제주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다음은 이제 제주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서울 경마도 그렇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제주 경마도 그렇고, 마사의 PDF를 갖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로 그 종합지나 예상지를 갖고 하지 않습니다. 이 PDF가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이 경주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상 선취입형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에 입상 가능권 전력 먼저 1번 금샘입니다.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취입력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자, 어느 정도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는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적인 경주를 치르는 가운데서 자, 걸음의 신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주 제주 경마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기수가 바로 이 권동석 기수입니다. 주목할 만한 기수. 인기만 해도 많이 타고요. 복병만 해도 많이 기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동석 기수가 이번 주에는 그래도 제주 경마에서는 다른 특급 기수, 뭐 전현준이라든지 김용섭이라든지 뭐 항태선이라든지 한영민이라든지 이런 특급 기수들이 나름대로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참급, 이 B급 기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A급이나 특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기수가 아니냐.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이 권동석 기수에게 주목을 해봐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금샘입니다. 자, 다음은 3번 장군이란 마필입니다. 3번 장군. 자, 이 3번 장군이란 마필도 그동안 경주에서 꾸준하게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선행력을 끌어내면 추임력이 하강을 하고 추임력을 끌어내면 또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앞뒤가 따로 노는 점은 있죠. 그럼 이런 얘기는 뭐냐면 힘이 좀 덜 찼다는 얘기죠. 힘이 덜 찼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장군 역시도 일단 패턴상으로나 능력상으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으뜸 공격이란 마필입니다. 으뜸 공격. 자, 이 마필은 패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면요.
데뷔전 때 이제 탐색 일관을 했고 2전 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고 3전 때도 그렇고 4전 때 이렇게 살짝 하강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데뷔전과 2전 때 여기가 무리예요. 너무 많은 경주력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무리한 경주력을 뽑아내었기 때문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조정을 거치며 여기서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는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이 왜 좋으냐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어떤 경주력의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 경마든 부산 경마든 서울 경마든 어떤 예상을 하든 그 예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조교를 토대로 한 예상을 하든 아니면 복귀를 토대로 한 예상을 하든 어떤 예상을 하든 간에 자기가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타 예상의 베이스는 뭐야?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갖고서 하기 때문에 요런 가정이 있어야만 이번 경주시 요 마필이 잘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번 으뜸공격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꼭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된다. 고로 6번, 3번이 단통이죠. 그 다음에 1번을 놓고 3번, 6번. 세 마리 갖고 제주 이경주를 한번 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1년 동안에 경마를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기준점이 없이 우왕좌왕하고 이 사람 거 듣고 저 사람 거 듣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베이스가 있어야지. 그러면 나는 뭐로 할 거야? 예시장에서 내 눈으로 보는 것만 할 거야. 이것도 맞는 경마예요. 그러면 난 뭐로 할 거야? 난 마주승부이지. 수족상금을 보고서 할 거야.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선진 경마가 아니기 때문에 수족상금을 중요시 해야 된다. 맞아요. 어떤 말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으시다면 그런 경마가 비록 이 분석 자체에 있어서 낙후된 분석이긴 합니다만 그거 자체를 저는 잘못됐다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경마라는 것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율이라는 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그 확률상으로 사람의 두뇌를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뭐야? 컴퓨터예요. 그러면 컴퓨터로 그 경우의 수를 따질 수가 있는데 그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따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놀아주질 않는다고.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나온 수학학자들이 경마를 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이것만 해서 돈을 많이 벌겠죠. 그 위에서 뛰는 기수의 능력까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컨디션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를 컴퓨터의 수치상으로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마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경마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제주 삼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경마라는 것이 1년 내내 잘하면은 제가 빌딩 사고 이병철 회장님 부럽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 제가 날라다니고 막 성적이 좋으면 그냥 개거품을 물고 제가 저 강타 예상을 들으세요 얘기를 해요. 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겨줘야지. 그렇지만 제가 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저랑 사대가 안 맞는 경마가 수천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랑 사대가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하잖아요. 왜? 저한테 오면 죽으니까. 죽어요, 저한테 오면. 그러니까 쟤는 이제 이럴 때일수록 경마 예상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이고 바람직한 쪽으로 계속 끌고 간다고. 그러면 자기가 하던 패턴을 바꾸면 나중에도 못 맞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경마의 베이스를 지켜야 된다는 게 1년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1년이 가는 마당에서 제가 시간이 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경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상을 해야 되고 어떤 배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제주 삼경주는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여기서는 딱 충마가 나름대로 있어요. 저는
이 축마 하나만 가르쳐 드린다면 6번 정실왕후라는 마필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이 1등 창출에게 졌던 마필이긴 한데 이 기본적인 사이즈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 1경주는 무조건 적중. 예, 첫 번째 경주이고 무조건 적중이고 여기에 이제 중배당 단통이라는 예, 두 마리의 토끼. 그러니까 배당과 적중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고 싶은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제주 제3경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자, 한번 멋지게 적중되기를 여러분과 강타가 한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4경주입니다. 경마라는 것이요. 조교도 1년 내내 꾸준하게 봐야만 자기 그 흐름을, 그 말의 흐름을 알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석을 하는 것은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이 마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뷔 전부터 현재까지 30전을 뛰었다면 30전에 대한 경주를 자기가 보여준 행보를 갖고 있어요. 그림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마필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중간에 어떤 병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죽었고 또 근간에는 6세 7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2의 전성기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전부 토대로 이 그림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하더라도 저처럼 데이터 분석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조교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복귀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마주 분석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는 조교 한번 나가가지고 조교평 한번 올려서 또 부산 한번 갔다 와서 그런 식으로 떠들고 어쩌다가는 또 복귀를 하나 잡았다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만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은 성실입니다. 성실이 깔려 있고 여기에 능력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운이 좌우하는 거예요. 경마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도 경마라는 건 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길 때 많이 이기고 또 질 때 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1년치를 갖고 있어서 한수율 100%를 넘게 되면은 그래도 잘하는 예상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시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3번 달인의 힘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아주 빠른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선행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직까지는 선행력에 비해서 종만 탄력이 부족한 마필입니다. 탄력 부족. 하지만 이 마필은 선행시에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시 띄워줄 수 있는 놈.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에 3번 달인의 힘이란 마필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선행마기 때문에 선행을 갔을 때는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 3번 달인의 힘은 일단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자 여기에 또 입상이 가능한 전력은 선입층에서 뛸 수 있는 마필인데요. 2번 백두대오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는 왜 선행마를 뽑았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 4경주는 전개 및 능력상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3번 달인의 힘은 선행마고요. 2번 백두대오는 선입형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 경마라는 것은 선행마 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마가 어떤 선행마냐? 능력 있는 선행마냐? 아니면 지구력이 부족한 선행마냐? 내지는 선입형 마필들 중에서 무빙이 되는 놈이 있느냐? 또 선두권을 넘어설 수가 있겠느냐? 이게 바로 전개잖아요. 전개. 이 전개가 때로는 능력을 앞설 때도 있어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능력만데 거름의 신장세를 보여주면서 선행마가 능력마로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세강자가 선행을 갔는데 얘를 뛰어넘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인데 선행을 못 가야 부러지잖아. 그러면 이 능력마가 전개 여부에 따라서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이런 게 경마라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요 편성은 3번 다래님, 2번 백두대오가 지난번 경주 때 멋진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 선행 때보다 선입시에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놈은 선행마가 아니자. 선입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걸음이 많이 올라온 놈이다. 그래서 2번 백두대오는 일상 가능권적으로 읽어줄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외곽 게이트에 9번 탐나삼춘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탐나삼춘은 당연히 취입형 마필이겠죠? 아직까지는 선행력, 지난번 경주시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고, 이번에는 이제 추임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행보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9번 탐나삼춘도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여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고로 이번 경주는 2번, 3번 단통에 9놓고 2, 3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정개의 능력상 3도 정도로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다.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능력이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많이 안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든 무슨 선생님이든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전달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상을 들어보시면 혹하는 예상이 있잖아. 와, 조교시에 걸음이 터졌고 마방에서 이빨 간다고 그랬고 마방에서 예를 들어서 이마필이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전혀 이번 경주 때 힘이 없어. 이마필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하잖아, 누구나가.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컨디션이 나빠도 기본적으로 달리기를 못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럼 병원에 가 있겠지. 그렇지만 내 능력이 완벽하게 컨디션이 안 좋지만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다면 그러니까 출전을 시킨 거거든. 다리가 부러질 것 같으면 왜 출전을 시켰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현혹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주 오경주입니다. 정계상 2점마와 뒷심 우수마들의 각축전으로 볼 수가 있는 마필 경주로서 딱 3두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번 경주시 역시나 전계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바로 5번 성읍 명물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아까 제주교차 경주하고 4경주하고 마찬가지예요. 5번 성읍 명물은 상대적인 선행마입니다. 상대적인 선행마로서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 선행력도 우수하고 지난번 경주시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걸음의 신장세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우위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가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자, 5번 성읍 명물이 되겠고요. 자, 2번 여기에 총운몽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2번 총운몽은 금강경주시 요 마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살짝 조정 거치고 한 번은 내리고 지난번 경주시에 여기까지 조금 급항항을 했지만 요번 편성에서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마필이죠. 왜? 한 번 잘 뛰고 한 번 못 뛰고 한 번 잘 뛰고 한 번 못 뛰고 그 포기해서 문제가 있지만 그런 행보를 꾸준하게 걸어오는 마필이고 현재 병력이 없는 마필이고 배성화에서 정명 1위로 바뀌었다면 이거는 등짝 자체의 무게감에서도 당연히 위급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끌어내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운몽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9번 봉성대표입니다. 9번 봉성대표. 여기서 9번 봉성대표라는 마필도 꾸준하게 그래도 안정된 추임력을 갖고 있다는 안정된 추임력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마필은 이제 선행력만 향상을 시키면은 충분히 입상권 노조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9번 봉성대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여기서 8번 엄지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근간에 이제 8번 엄지라는 마필이 있는데
근간에 어느 정도 2등도 하고 3등을 했죠, 근간에. 그러니까 착승권 이상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편성을 만나서 입상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5번 성운명물이나 2번 총운몽이나 9번 봉송대표에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8번은 자르고요. 자, 2번, 5번 단통에 9 놓고 2번, 5번 이 세 마리로만 가져가고 인기만으로 팔린다면 8번 엄지는 자르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경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착안을 하시고요. 뭐 여러분들의 뭐 여러 가지 뭐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요경주는 오늘 강타의 UCC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예요. 제가 이 편성에서는 UCC 준메인 승부처로서 인기권 전력을 과감하게 뒤로 돌릴 생각입니다. 인기말을 뒤로 돌린다. 인기말을 뒤로 돌리고 여기에는 이제 보병마가 있어요. 보병마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그런데 여기서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10번 탐나수호신입니다. 탐나수호신이에요. 요 마필을 노리고 들어갈 생각이에요. 이번 6경주 UCC 준맹인 승부처에서 딱 한 줄을 소개한다면 10번 탐나수호신의 권동석이를 노리고 간다. 요 마필이 강타가 보는 견주에선 거의 배팅권에 충만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힌트로 10번 탐나소신을 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한번 강타와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자, 한번 멋지게 적중을 했으면 하는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 자신있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입니다. 강타의 예상의 장점은 뭐냐? 뭐 누구보다 기똥차게 맞힌다. 그건 다 뻥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힘세다고 여자 앞에서 나는 이 세상의 여자들 뭐 다 상대할 수 있어.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야. 우왕 떠는 건다고 그러죠. 우왕 떠는 거. 그럼 내가 무조건 잘 맞힌다. 어떻게 잘 맞춰? 그러면 내가 예상을 왜 해? 그렇지만 최소한 이유 없이 우왕좌왕하고 개념 없는 예상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되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틀리든 맞든 간에 제 예상이 저 나름대로인데 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 안 하고 싸가지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항상 기본적인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겁니다. 제주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편성은 실질적으로 선두권이 약합니다. 선두권이 약해요. 그러면 당일 배당판에서 선행마들이 인기를 모은다면 요것들은 다 잘라버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라버리면 요 부분을 잘라드리고 실질적으로 DC 우수마라는 거 뭐야? 취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에요. 취임력 우수마들을 갖고서 배팅권을 형성할 수 있는 오늘 제주 7경주는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제주 7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 8경주. 요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6경주부터 9경주까지죠. 9경주까지가 6경주부터 제주 6경주부터 7, 8, 9경주 요 4개 경주가 오늘 제주 경마의 승부처라는 얘기예요. 이 6, 7, 8, 9가 그러니까 요 4개 경주에서 승부를 보는데 이번 8경주가 오늘 제주 경마의 가장 하이라이트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다. 자, 이 8경주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마도 배당판이 열리면 3번 소원대로하고 8번 맥락이란 마필이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38 강땡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38 강땡은 저배당입니다. 지난번에 많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팔리는 거고 이들이 실질적인 능력마냐? 아닙니다. 실질적인 능력마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자를 수 있는 말들이에요. 잘라버리고 이 중에서 한 마리만 가져가고 실질적인 충마에 복병마가 배당판에서는 복병마지만 이들이 실질적인 능력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8경주는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승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8경주에서는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때려볼 수 있는 그야말로 상황승부가 될 수 있는 경주니까 여러분들이 강타를 믿고 오신다면 이런 경주 하나로만 해도 완벽하게 상황이 나서 자 연말연시를 조금 따뜻하게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선정을 한 승부처니까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9경주입니다. 자, 요 경주도 일단 기본적으로 7번 난드르라 7마필이 있는데 요것도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잡은 거예요. 하이라이트 승부처. 아따 이거 되게 뻑적지근하게 소리가 나네요.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요게 7번 난드르라는 마필을 가져가고 싶어요. 이 편성은요 특징이 기복마 편성입니다. 7점마 모두가 기복을 보여주는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마를 충마로 삼든지 어느 특정 마가 입상하는 거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필들이 입상이 가능해요. 왜? 아니 이 1등 짱하고 부짱이 빠졌어. 그러면 그래서 나머지 놈들끼리 한판 하자고 그러는 건데 누구는 꿀리고 싶겠냐고. 아이 나도 넘버 3 아니야. 나도 넘버 아니야. 이렇게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총력전을 피우니까 외관상으로는 난드르가 제일 난데 그래도 이변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주교차 9경주도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배당 고배당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6경주부터 오늘의 승부처를 보세요. 오전장엔 3경주고요. 자 여기에 6경주부터 9경주가 여기가 오늘 하이라이트 오늘 그러니까 제주 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6경주부터 9경주가 있고 11경주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을 해봤고 이런 흐름으로 오늘 임해보겠다는 거. 자 중간 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자 다음은 제주 10경주입니다. 제주 10경주. 제주 10경주. 자, 이번 경주는, 근간의 행보가 굉장히 좋은 놈이 한 마리가 있죠. 바로 이 6번 태평대로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강력 추천을 드려서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이에요. 이놈은 직전 경주 때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조정을 거친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현재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6번 태평대로는 이번 경시에도 충막감으로 읽어줘야 된다. 자, 6번 태평대로를 빼뜨게 축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후착마로서 2번 풍운여걸이랍니다. 지난번 경주시에 다리 질병으로 인해서 출주 취소가 된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꾸준하게 경주로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행보 자체가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풍운여걸도 이 편성에선 되는 마필이고요. 자, 5번 천둥강탄하는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출전마 중에서 앞선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선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입상권이 한 방에 바뀔 수 있는 마필인데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력을 끌어냈지만 역부족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줬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 편성에서 이번 경주 시 여기서 소개시켜드리는 10번 회색물결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두 놈은 극단적입니다. 한 놈은 추임력이 우수하고 요 놈은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 이 앞선에서 얘가 선전을 하면 얘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앞선이 얘가 무너지면은 얘하고 얘가 연결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지 여부를 강권으로 물어보는 마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 회색물결이란 마필 역시도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적인기수 등짝과 선행시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다는 능력상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10번 회색물결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6번, 5번을 단통으로 때려야 되고요. 6 놓고 2번, 10번 정도를 방어로 가져가는 제주 제10경주가 자, 오늘 경주 중에서 후반부 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적중의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제주 11경주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예요.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인데, 요것도, 마지막 후반부 이제 11경주, 12경주가 조금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서 이제 누가 인기를 모으느냐, 인기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배당이 좌우할 수 있는 거죠. 인기마가 누구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2두로 압축이 가능한 경우죠. 2두. 딱 두 마리. 2두면 뭐야? 단방이란 얘기네. 그러면 여기 단통이라는 건 뭐야? 여기에 배당마가 하나 더 있으면 단통이 되는 거고 배당마가 있으면 단통이고 없으면 단방으로 때릴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라는 얘기인데 고로 딱 3두로 때릴 수 있는 경주예요. 딱 3두로. 여기서 배당만을 가르쳐드리면 저는 8번 수사대라고 봅니다. 이 마필, 단통으로 때릴 시에 배당만은 8번 수사대다. 얘를 빼면은 단방이 되는 경주인데 딱 3두로 승부를 한다 했으니까 얘가 들어가는 경주겠죠. 그러니까 제주 11경주는 마지막 승부처로서 딱 3마리를 갖고 단방으로 때릴 것이냐 단통으로 때릴 것이냐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12경주입니다. 제주 12경주. 저 배당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저 배당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경주입니다. 9번 새벽행지.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말 자체가 승부를 안 했다를 떠나서 조금 우리 껄떡지근했던 그 직지점 경주 때 이미 암시를 줬던 마필이에요. 나는 부러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근간 두 번의 경주가 연속 하강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라고 보여주며 그야말로 힘의 비축을 만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은 우리가 제가 표현으로 얘기하면 화산입니다. 터진다. 그 폭발한다. 그 능력 자체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놈은 충마예요. 그러니까 9번 새벽행진 이번에도 안 가면 마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마필입니다. 자, 5번 태잡이라는 마필입니다. 태잡이. 이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요놈과 요놈은 근간에 이 두 번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갖고 있고 그 힘의 비축이 만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산과 같은 폭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 태잡이도 거의 충마감으로 일줄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러면 9번, 5번 단방이냐? 단방 가능성이 높습니다. 9번, 5번 단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얘네들도 빠질 수 있는 편성에서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틈새라는 게 있잖아. 틈새. 이변. 그 이변을 가리킬 수 있는 놈이 선두권에서는 4번 만석군주가 이변을 연출할 수가 있고 취입에서는 3번 험마공신이란 마필이 이변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번 험마공신과 4번 만석군주는
이거는 전개상의 이점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앞선이 부러졌을 때 취입의 한 발, 역습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9번, 5번 단통에 9넣고 3번, 4번 정도가 2병 가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마리만 가져가시든지 당일 현장을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경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12개 경주 제주 경마 예상을 마무리 짓고 오늘 이제 부산과 제주 경마까지 마무리를 하면 2012년도 제주 경마 방송은 어찌됐든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1년 동안 강타의 경마 방송에 성원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13년도도 저는 변하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이 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적이 좀 나쁘면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성적 나쁘면 갔다 오시고 저 좋으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변합니다. 벌써 10년이나 넘게 이렇게 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보면 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를 갔는데 그 아들이 성장과 같이 저도 이 마판에서 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 뭐 저는 꾸준히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직업에 대해서도 저는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제 직업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옛날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공무원보다는 전 지금 이 직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제가 좋은 걸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앞으로 이 행운을 꾸준하게 해갈 생각이 있는 강타입니다. 여러분들 자, 1년 동안 강타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또 혹시 경마방송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또 새해에도 또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꼭 이기십시오. 충성! 감사합니다.